안녕하세요, 경제방앗간입니다. 오늘도 야외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론이 말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진실이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특징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만성적. 만성적이라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약간 섬뜩한 느낌마저 들죠. 이를 증명해주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 측정 항목 중에 변동폭이 심한 품목들을 모조리 뺀 거예요.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로 나타낸 겁니다.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재화만 측정하니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꽤나 충격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2021년부터 쭉 상승 추세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월에는 잠깐 낮아졌지만 8월에 다시 올라와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참고로 8월 수치가 나오기 이전 역대 최고치는 6월 달이었어요. 완전히 높아. 이 그래프 막대가 높아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플레이션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언론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할 때 특정 분야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값 올랐다, 자동차값 올랐다,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 말을 듣고 있으면 시야가 자연스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일부 품목에 한해서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여러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은 유독 대중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항목,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항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조회수 장사가 되니까. 작년 봄으로 돌아가 보죠.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언론은 일부 품목 가격 상승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이런 기사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졌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잠잠해지니까 그 다음엔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자동차로 올라갑니다. 지금 신차 주문하면 3개월 뒤에 받는다. 중고차 값이 금값이 됐다. 차량 품귀 현상,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 다음은 반도체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한 IT 기기 수요 폭증, 반도체 품귀 현상, 이런 기사들이 판을 쳤어요. 그 다음은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언론은 부동산을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영끌족, 부동산값 미쳤다. 특히 부동산 인플레에 호들갑을 떠는 기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내내 호들갑을 떨었고요. 이게 바로 2021년 인플레를 대했던 언론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들 품목이 오른 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골고루 올랐다는 건 별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또 지금도 언론을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일부 품목에 한해서 아주 크게 나타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치킨값, 월세, 임대료, 아파트값, 신라면값 말고도 거의 모든 품목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언론의 틀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화이트보드 나와라. 얍. 맨 처음 언론 보도를 접해요. 그러면 인플레가 일부 품목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인플레가 해결되려면 일부 품목의 수급 문제만 풀리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오펙이 공급을 늘린다? 이러면은 유가가 내려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제 혜택, 유류세 인하, 이렇게 하면은 휘발유 가격이 역시 내려가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 하면은 아파트값, 부동산 값이 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아요. 특히 이 테크트리는 수급 구도에만 초점을 맞췄던 투자자의 경우 특히 위험해요. 당연히 투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가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첫 번째, 여러 그래프를 동시에 봐라.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언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시야를 넓게 가져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어떤 진단이 나오느냐? 현재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수급 구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 예를 들면 금리, 환율, 인구 구조, 자본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인플레이션 해법을 모색하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본인이 기재부나 한국은행 또는 지인이 거기서 근무한다면 귀담아 들으세요. 특정 재화의 인플레이션을 풀려면은 단지 수급 구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출현했던 인플레이션 국면에선 금리면 금리, 수급이면 수급, 이런 족집게식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시적인 해법을 동원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그나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언론의 틀에 갇혀버리면 미시적 관점, 미시적 해법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관계자라면 정책 실패를, 투자자라면 투자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은 언론 보도를 참고하시되 부디 넓은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